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조립 작업 공간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기능을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할 거는 조립 작업 공간을 띄우고 우리가 이제 새 빈 조립 작업 공간을 띄우고 거기에 우리가 조립할 부품을 갖다 넣는 단계까지만 할 건데 그게 되게 짧게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끝낼까 하다가 그거 말고 이제 몇 가지 상황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죠. 만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공한 예제, 그쵸? 예제에 들어있던 프로젝트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조립품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명용이라는 프로젝트를 불러와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부품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부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부품을 처음부터 모델링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 이전에 썼던 프로젝트 안에 있는 부품들을 활용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여기서 새 작업을 하나 열게요. 자, 그래서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이렇게 새 파일 작성 들어가서 자, 부품이 아닌 조립품 이쪽에 오셔가지고 자, 스탠다드와 웰드먼트 IAM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스탠다드는 일반적인 조립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립품,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품들이 조립돼서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웰드먼트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렸었지만 이건 용접물입니다. 용접물. 즉 스탠다드 IAM에 있는 구성품들은 뭐 볼트를 푸른다든가 뭐 체결용 뭔가를 풀으면 분해가 가능한 상태예요. 부품의 손상이 없이.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기구, 시스템 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웰드먼트는 뭐냐면 용접으로 붙였기 때문에 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개념적으로 말하면 조립을 하되 얘는 최종 결과물이 조립품이 아니에요. 조립품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물은 부품이에요. 하나의 부품이에요. 과정은 조립을 하지만 하나의 부품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벤터가 저 용접물을 조립품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솔직히 불만이에요. 저는 저게 솔리드웍스의 개념을 되게 좋아합니다. 솔리드웍스는 저 용접물을 부품에서 처리해요. 부품 작업 공간에서 처리를 해요.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의 특징이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좀 애매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좀 인벤터를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로 기구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자격시험, 이제 MFG 2급 채점을 해보면 MFG 2급에 조립도 들어가거든요. 조립을 이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제가 이제 생각하는 메인 개념으로는 실격이 돼야 돼요. 왜냐면 아예 다른 걸 만든 거니까 조립품이 아닌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실격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간 자격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다 나가 떨어지거든. 합격률이 엄청나게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감점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MFG 2급에서 다행이라는 건 감점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MFG 2급. 그래서 격이래. 감점. 죄송해요. 감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웰드먼트로 이제 MFG 2급 할 때 하시면은 감점됩니다. 근데 저게 MFG 2급 채점해 보면은 저거를 용접물로 조립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저거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애당초 지금 전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아예 첫 바느질을 시작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시작을 잘못했다. 용접물을 왜 조립품으로 넣었지? 왜냐면 결과물이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솔리드웍스처럼 부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저희는 제 영상에서는 당분간 용접물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기본 콘텐츠가 다 끝나기 전까지 용접물은 때려죽여도 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금 조립품을 할 때 웰드먼트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웰드먼트 들어가고 선생님하고 달라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웰드먼트 들어가면 안 되고 스탠다드 IAM 요거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단위가 이제 똑바로 돼 있느냐를 이제 확인하셔야겠죠. 단위가 밀리미터로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작성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조립품 작업창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지난 영상에서 그냥 대충 막 따라하기 싫어 막 했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립품 작업 공간이 이제 떴고, 이제 조립품 작업 공간 딱 들어오면 이제 제일 처음에 뭐가 달라요? 이제 기본적으로 뜨는 거, 우리가 부품 작업 공간에서 뜨는 리본 메뉴하고, 구성이 다르죠. 예. 얘는 당연히 조립에 필요한 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에 필요한 거 2D 스케치 작성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쵸? 예, 작업, 수정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쵸? 생성, 작성 이런 거 안 보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리본 메뉴 구성이 다르고, 이제 리본 메뉴의 기본적인 구성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띄워놓고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컨트롤 N 한 번 더해서 스탠더드 IPT 한번 띄워서 보면은 그렇죠? 위에 리본 메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모형 검색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물론 표현이라는 건 똑같이 있어요. 표현이라는 건 똑같이 있고 원점이라는 것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립품에 가보시면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냐? 관계입니다. 왜 관계라는 게 존재를 하느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거지만 아마 조립품에서, 그러니까 조립 작업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관계예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 관계가 될 겁니다. 뭐냐? 이제 여기에다 갖다 놓은 부품과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 사이에 서로 간에 뭐예요? 위치나 자세를 규정을 할 때, A랑 B, A 대비해서 B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 이런 비교적인 뭐예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3D CAD 이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구속 조건. 구속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게 접합 조건. 요 두 가지. 최소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 라는 거죠.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뭐를 준다? 관계성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해서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하든 접합을 사용을 하든 그게 다 어디에 들어간다? 관계라는 폴더 안에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옵션 중에 저 관계에,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 부품의 구성 요소의 명칭을 관계 이름 뒤에다 가로치고 표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옵션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켜놓은 상태. 물론 저는 실무할 때는 원래는 안 켜놓고 하고 썼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리성을 따진다 그러면 켜놓고 하는 게 빠르게 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 스타일로 좀 다르게 이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립품 작업 공간에 들어갔고,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관계를 맺건 다 좋은데 일단은 화면에 부품이 있어야지 관계를 맺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부품을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조립 작업 공간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갖고 오는데, 갖고 오는 메뉴는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리본 메뉴에 제일 어디 있어요? 처음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게 배치입니다. 배치가 있는데 이게 배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확장을 하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및 삽입, 그 다음에 가져온 CAD 파일 배치, 그 다음에 아이로직 구성 요소 배치, 자, 일렉트릭 카탈로그 검색기,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로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로직. 자, 이 부분은 저는 안 다룹니다. 지금 기본 콘텐츠가 끝날 때까지 아이로직은 전혀 안 다뤄요. 아이로직을 제가 다루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드밴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밴스. 이제 상급자 코스를 제가 이제 찍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루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본 코스가 끝나야 되고, 제가 저기를 다룬다면 기본 코스가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코스 끝나면 제가 바로 뭐 하느냐? 자격증. 그러면 자격증에서 제가 뭘 다룰 거냐? 기본적으로 MFG. 매니팩처링을 다룰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룰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매뉴팩처링이라는 저 자격 시험은 실제로 이제 좀 민간 자격에 맞춰져 있어서 감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인벤터 자격 중에서는 가장 실무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딥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깊게.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부족한 부분은 이게 민간 자격의 수익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업의 형태라든가 작업자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감시망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기업에 계신 분들, 회사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인벤터를 사용하신다면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구인 광고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대 사항으로도 MFG 2급 자격 보유자 우대 1급은 아니에요. 1급은 쓰지 마세요. 1급은 제가 생각해도 아니야. 아닌데 최소한 MFG 2급 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적어주세요. 구인 광고에. 그래야지 이 자격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 자격증이 활성화가 돼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인 광고에 올려줘서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응시생들한테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이 갖춰지면 이때부터는 이 민간 자격 업체가 뭘 할 수 있냐면 응시자들을 무시하고 맘대로 채점 기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 규정을 되게 빡세게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인 광고에 막 올려주면. 왜냐면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이 어려워도 보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기업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후배라든가 이런 걸 뽑을 때 진짜 뭐 제대로 학습을 하고 제대로 배우고 이런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을 뽑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가르칠 때 고생을 덜 하신단 말이에요. 데리고 일을 할 때. 예, 저는 그런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면 뭐 제가, 취준생 분들한테 이 자격시험 봐주세요라고 전 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구인 공고에 많이 올라오면 알아서 보겠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부탁드릴게요. 뭐, 갑자기 말이 있는데. 어쨌든, MFG 코스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자격 시험도 이제 요 인벤터로 하는 방식, 전응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자격, 이것도 이제 할 거니까, 영상을 찍게 되니까 요거 다 찍고, 그 다음에, 한 어드밴스 해볼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드밴스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해석.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아이로직 같은 자동화. 아이로직을 일반적으로 자동화로 보면 돼요. 자동화라고 했는데, 저는 해석을 먼저 할 거예요. 자동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아이로직을 다루는 건 지금 몇 년 뒤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로직 얘기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저 사람 안 하겠구나. 난 아이로직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분 찾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굳이 제 영상 구독 버튼 안 누르셔도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리컬 카탈로그 검색기는 여기 이제 뭐, 부품에 이제 회로 기판 같은 거 이제 딱 넣던가 아니면 전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들 때, 이제, 이 카탈로그, 인벤터가 갖고 있는 카탈로그에 있는 부품들은 이제 바로 이제 불러와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계 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실무에서. 필요하면 이제 기계 담당자 불러와 놓고 야, 여기서 뭐 골라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해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다룰 겁니다. 안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 저거는 가져와 보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저 부분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할게요. 이 부분을 하고, 배치 및 삽입하고, 콘텐츠 센터에서 배치하고,
요 배치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해. 저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4가지를 다룰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배치가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면 구성 요소 배치라고 나오고요. 가로치고 이제 P라고 써 있죠. 그래서 키보드의 단축키는 P입니다. 알파벳 P요. 자, 그래서 P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부품은 어떤 폴더 안에 있을 거니까 이제 폴더가 명기가 되고, 지금 바로 떠 있는 요 검색기 상에 이제 폴더는 프로젝트 상에, 그쵸? 제 프로젝트 상에 있는 폴더가 바로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폴더를 바꾸려면은 이제 요 검색기 통해서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벤터가 활용되는 곳에서 부품 폴더가 내 프로젝트에서 지정한 폴더의 하위 폴더로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쵸? 하위 폴더라는 건 지금 요 안에 폴더가 또 있잖아요. 이 폴더 안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로 지정한 폴더 안에 이제 하위 폴더로 있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 프로젝트 폴더랑 완전히 다른 외부의 폴더로 접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벤터가 지금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필요한 모든 인벤터에 관련된 자료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묶거나, 그러면 그냥 요 안에서만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 돼. 이 개념이에요. 이걸 외부로 빼면은 그때부터는 링크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야, 너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굳이 내가, 나는 인벤터에, 오토데스크가 갖고 있는 인벤터에 그런 시스템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외부에 있는 폴더를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유저 자세는 정말 안 좋아요.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처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 안쪽에서 다 가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본체, 그쵸? 본체가 있죠? 자, 본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있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마우스에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따라다닐 거예요. 이 상태로. 요렇게 해서 좀 이제 대략 요 정도로. 저는 이제 화면이 약간 제가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약간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보이는데, 아마 처음 나오면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툭 하고 클릭을 하면 그 내가 클릭한 위치에 지금 딱 여기서 클릭하면 요대로 놓여요. 자, 요대로 클릭을 딱 하면 요대로 놓입니다. 예, 놓이고 갑자기 화면이 등각뷰로 바뀌죠. 기본 등각뷰로 바뀌고 하나가 더 마우스를 따라다니는데, 부품을 내가 2개 놓을 수도 있고 3개 놓을 수도 있고 4개 놓을 수도 있고 5개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부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갖다 놓을 수 있게 하나를 내려놔도 계속해서 부품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2개다 3개다 그러면 2개, 3개, 4개 얼마든지 클릭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놓을 수 있고, 이제 난 다 놨는데 그러면 이제 ESC를 눌러가지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내려놓은 부품들은 저 위치에 고정이 돼 있느냐 안 고정돼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단순히 배치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고정의 개념은 너무 짧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긴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배치와 고정을 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모형 검색기에 보면은 요 앞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그쵸? 이렇게 중괄호가 돼 있고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앞쪽에. 그쵸? 자, 저 동그라미가 뭘 하는 거냐? 지금 갖다 놓은 요 구성 요소, 이제 인벤터에서는 부품을 구성 요소라고 부르죠. 구성 요소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냐?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냐? 이제 이거를 이제 인벤터 쪽에 이제 시스템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자유도,
있다. 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는 자유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자유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해 주는데, 요 동그라미에 속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자유도가 있습니다. 자유도가 있는데, 자유도라는 거는 개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X축으로 움직이는 자유도, Y축으로 움직이는 자유도, Z축으로 3차원이잖아요. Z축으로 움직이는 자유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원점의 위치는 고정된, 좌표의 위치는 고정됐는데 얘가 회전하는 자세적인 부분이 있어요. 각도적으로 어떻게 놓이느냐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도가 있는 상태인데 자유도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자유도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도를 이제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자유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지금 4개가 다 못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자유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이건 여기서 이제 뷰 탭이 있어요, 뷰 탭. 뷰 탭을 딱 클릭하면 자유도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만 보면, 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쵸? 그 축이 지금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X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Z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아요. 이렇게. 그쵸? 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뭐예요? 자세적으로, X축을 기점으로 회전할 수 있고, Y축을 기점으로 회전할 수 있고, Z축을 기점으로 회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프리 상태죠, 지금. 구석을 하나도 안 한 상태, 완전 프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게 6가지의 자유도가 표시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한다. 만약에 내가 X축의 자유도를 억제를 한다라고 해도 나머지 Y축과 Z축, 그리고 Y축 회전, Z축 회전, 그리고 X축 회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도를 가지는 상태고 똑같이 표시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내가 저걸 구속하기 위해서 몇 개를 더 해야 되는 몰라요. 몇 개의 내가 구속을 더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는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뭐예요? 그냥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자유도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조립할 때 얘가 가동하는 부품인지 안 가동하는 부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의 자유도가 억제가 됐는지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할 때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자유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얘기 나오지만 MFG 2급. MFG 2급의 조립에서 중요한 채점 기준 중에 하나가 자유도예요.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자유도가 안 나오면 감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정되는 형태, 고정 형태가 있고, 이게 그런 게 가동 형태가 있는데, 그것까지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MFG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중에 이 시험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MFG는 그냥 그 부품이 있어야 할 위치에 고정이 돼 있으면, 그 위치에 존재라고 고정돼 있으면,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회전 자유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원래 회전 자유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전 자유도가 없어도 오케이. 이게 MFG의 한계예요. 왜냐면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면 합격률이 확 떨어진다. 지금은 이제 요 한국 ATC 센터가 겁내는 건 그거죠. 합격률이 떨어진다. 이걸 겁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못해요. 원래는 진짜 이게 조립 조건에 맞게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를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하나라도 틀리면 다 쳐내야 돼. 감점을 쳐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실무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게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MFG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 그것까지도 원래 MFG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는 못하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저렇게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니까 자유도는 끌게요. 저 끌 때는 이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끌 수 있습니다. 얘가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2예요. 그쵸? 그러면은, 컨트롤 시프트 2를 딱 누르면 자유도가 보이고,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면 이렇게 자유도가 꺼지겠죠?
이 단축키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조립할 때는 항상 요 조립이라는 탭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나 자유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뭘 해야 되면 뷰 탭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조립 탭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2를 딱 누르면 보이고 컨트롤 시프트 2를 딱 누르면 안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탭을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빠르게 자유도를 확인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매니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필수니까 매니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 단축키는 꼭 외우는 게 좋겠다. 컨트롤 시프트 2, 컨트롤 시프트 2.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맞아. 이걸 제가 외형선이 안 보이는 상태로 하고 있었네요. 여기 외형선은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저렇게 하겠습니다. 반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즉, 자유도가 지금 아무것도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꾹 눌러가지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제 드래그로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이게 자유도가 없는 상태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본체라는 애는 처음에 들어온 애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애. 처음에 들어온 애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조립을 할 때는 가장 처음에 들어온 애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요. 이건 실제 설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뿐만 아니라 실제 설계 때도 가장 처음에 들어온 애들을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위치를 잡아주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할 때 이제 조립 조건을 주거든요. 이게 뭐 대충 이제 그냥 해볼게요. 있는 거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기준이에요. 처음에 들어온 애니까 얘가 기준인데 이제 뭐 내가 조립을 할 때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어요. 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 자꾸 시험 얘기해서 그런데 MFG 2급에서 감점입니다. 이제 요 MFG 2급에서 조립도가 있거든요. 조립도에서 이제 어디가 정면이냐, 어디가 우측면이냐, 이거는 감점 안 해요. 요거는 좀 아쉽긴 한데, 원래 조립도에 어디가 정면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 정면 방향에 맞춰서 조립하십시오. 라고 거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하는데, 대신, 뭐냐, 요 조립도 상의 수평과 수직은 맞춰야 돼요. 이거를 안 맞추면 조립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준이 되는 데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감점입니다.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준인 애가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형태적으로 완벽하게 됐어. 근데 기울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인이 되는 애가. 이렇게 더 해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 발생하냐면, 뭐, 이렇게 해서, 더 틀어지는 게, 이게 하다 보면 더 틀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구현이 안 되네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지금은 이제 2차원적으로 한 번만 틀어졌는데 이게 3차원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나중에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여기서는 제한 안 되는데 이제 MFG 이금 채점 해보면은 진짜 3차원적으로 막 뒤틀려가지고 공간상에서 막 뱅글뱅글 돌듯이 그렇게 조립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기준이.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컨트롤 Z로 다 취소할게요. 지금 한 거. 다 이제 똑바로 돌아왔고, 똑바른 위치로 돌아왔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기준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같이 한다 그러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해보면 여기서 보면 쭉 오다 보면 뭐가 있냐? 고정이 있어요. 고정. 지금 그 뒤에 가로치고 G라고 돼 있는데 요 팝업이 뜨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가 G라고 입력을 하면 예, 요 앞에 아이콘이 바뀝니다. 그쵸? 어떻게? 아까는 속이 비어있는 원이었다면 지금은 속이 꽉 차 있는 원이죠.
그럼 이 꽉 차 있는 원은 뭐냐? 자유도가 없다. 고정은 뭐냐면 처음에 내려놓은 위치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자유도를 다 없애버리겠다. 즉 그 위치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자세로든 움직여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한 제가 마우스로 꾹 클릭을 하고 갔다 움직여도 따라오지 않아요. 드래그로 아무리 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한번 해보면 제가 뭐 이제 이면을 선택을 해서 자 이면을 찍으면 얘가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오죠. 네.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택되는 순서, 선생님이 선택되는 순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를 처음 찍고 얘를 두 번째로 찍었잖아요.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를 처음 찍고 얘를 두 번째로 찍을게요. 순서를 바꿔도 얘가 갈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바꿔서 찍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얘는 시스템적으로 고정된 상태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속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아니면 접합 조건, 접합을 설명을 할 때 학생들 중에 좀 똑똑한 학생들이 이게 좀 멍청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예, 좀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되게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똑똑한. 근데 똑똑한 게 독이 된 학생들이야. 좋게 발현한 게 아니라 독이 된 학생들인데 이게 이제 똑똑함이 확실하게 똑똑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항상 이 구속 조건이라든가 접합 조건은 두 개의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요소 사이의 관계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클릭을 할 때 얘를 1번으로 클릭하고 얘를 2번으로 클릭하면 이 1번과 2번 중에 누가 기준이에요? 이거를 따져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거를 따지는 이유가 왜 따지냐면 기준인 애는 안 움직이고 기준이 아닌 애가 기준인 쪽으로 가서 붙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서 위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위치를 바꾸느냐가 이제 내가 클릭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클릭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를 고정을 시키잖아. 고정을 시키면 순서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D CAD에서 조립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한 놈을 고정시키고 얘가 기준이야. 얘한테 붙여.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굳이 누가 기준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고정된 애가 기준이야. 위치를 못 바꾸는 애가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심플하게 가는데 이 학생들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뭐냐? 그래도 난 기준을 알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준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가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가만히 있고 첫 번째 선택한 애가 두 번째로 가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저걸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 결국은 이 관계는 둘 다 프리할 때 얘도 자유고 얘도 자유할 때의 얘기지 하나가 고정이 되면 이게 얘를 두 번째로 한다 그래서 얘가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얘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조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된 애가 기준이다. 그런 거죠. 예,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애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자유도를 억제를 해서 조립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래야지 위치가 틀어지지 않으면서 조립이 시작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조립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지금 작업을 했느냐?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조립품 1을 X로 닫을게요. X로 닫고 아니요. 자, 그리고 컨트롤 N 눌러서 자, 새로운 스탠다드 IPT 이 부품도 닫을게요. 부품은 필요 없으니까 이 부품 닫을게요. 네, 닫고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N 해서 자, 새로운 스탠다드 IAM 새로운 조립품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선택해서 작성하고
자, 그럼 이제 방금 제가 한 얘기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 조립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지고 오는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기준? 왜냐면 처음 들어왔으니까 걔를 가지고 위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구성, 지난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던 전체 구성에서 방금 전에 제가 뭘 먼저 갖고 왔어요? 본체를 갖고 왔죠, 본체. 본체를 먼저 갖고 왔는데 거의 대부분 메인이 되는 본체가 기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실 설계할 때는 본체가 먼저 조립이 안 됩니다. 왜냐? 본체는 전체 구성 요소를 쥐고 있는 애잖아요. 전체 구성 요소 시스템을 쥐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안쪽에 부품들이 먼저 설계돼요. 그 부품들의 형태가 설계가 돼야 본체의 형상이 나와요. 왜냐면 그 부품을 전체로 다 고려해야지 본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의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회사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길 바라냐면, 회사에서는 도면이 뭐가 먼저 나오기를 바라냐면 본체 도면이 먼저 나오길 바라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우리 기구로 하면 프레임이 먼저 나오길 바라요. 왜냐면 가장 덩치가 커요. 그래서 제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작을 시작을 해야 돼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데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갈, 이 본체 안에 들어갈 모든 구성 요소가 전부 다 설계되기 전까지는 얘의 형태를 확정 지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저걸 섣부르게 확정 지어 버리면 나중에 설계가 바뀌어가면서 그 안쪽에 있는 부품의 구성 요소가 다 변화돼 가면서 얘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적으로 보면 요 프레임이라든가 본체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설계에서는 본체가 먼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체를 먼저 넣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실설계에서는 그러지 못하면 기준을 못 잡겠네요? 아니요. 실설계에서는 그냥 얘가 가동하는 부품이든 고정되는 부품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처음에 들어온 애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조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본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잡았던 기준은 고정을 풀고 고정을 해제해요. 고정을 해제한 다음에 본체에다 고정을 다시 걸어줘요. 역으로.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기준 잡아야 되는 게 먼저 조립되지 않았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배치를 하면 P, 자 던축키 P라 그랬죠, 배치가. 자, 배치 P고 본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클릭을 하고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필요하니까 ESC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고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오른쪽 클릭했는데 여기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됐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자 밑으로 내려와서 고정, 그렇죠? G입니다. G를 딱 눌러가지고 고정시켜 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안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합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갖다 놓은 부품은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는 해결을 하느냐. 지금은 이제 굳이 내려놓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고정이라는 기능을 썼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Z. 자, 얘 취소할게요. 컨트롤 Z 한번 눌러서. 자, 그럼 배치할 때 P 본체를 선택을 하고 열기 이 상태에서 화면에 이렇게 막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움직이는데 솔직히 얘 어디다 내려놔야 좋을지 모르잖아. 이게 막 빈 공간이니까 아무데나 막 마우스를 클릭하면 저 공간상에서 아무데나 놓이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MFG 채점을 해보면 진짜 공간 저 아무데나 저렇게 막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요 조립품이라는 것도 조립품의 좌표계를 갖고 있고 원점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맞춘다라는 건 이 원점 위치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행위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부품의 원점과 이 부품 자체가 갖고 있는 원점이죠. 지금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게 지금 저 모델링된 부품이 갖고 있는 원점은 아니고 무게 중심점이에요. 근데 또 저 모델링 데이터가 갖고 있는 원점이라는 것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델링 처음 들어오는 부품의 원점과 조립품의 원점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줘요. 왜냐면
위치를 그냥 아무렇게 막 넣으면 그 좌표 관계가 되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조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거 원점을 맞춰주는데 그거를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원점의 고정 배치라고 나오죠. 원점의 고정 배치를 해주면 지금 이 부품의 원점과 그 다음에 요 본체, 요 조립품의 원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본체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유도가 없는 상태로 돼 있죠. 고정까지 딱 들어가 있는 상태. 자, 그리고 ES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내려놓는 부품은 어떻게 한다?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명할 때 뭘 설명했어요?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가가지고 조립품에 가보면 자, 원점의 첫 번째 구성요소 배치 및 고정 이 옵션이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저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저처럼 작업해요. 당신이 뭔데 그걸 규정해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저렇게 하니까 아예 저걸 내가 그냥 우리가 배치 버튼 P를 눌러가지고 부품을 갖다 화면에 부품이 뜨면 마우스 우클릭 이것도 하지 말자예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옵션 체크해가지고 끝내자. 그래서 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도 있지만 실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체크해놓고 쓰는 게 맞아요. 저도 인벤터를 가지고 실무를 한다면 저거를 무조건 체크해놓고 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걸 왜 체크 안 하고 쓴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면 그 시험장에는 저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원점에 고정이 안 되니까 당황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저 옵션을 끄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그 상황이 익숙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수업하는 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강사 중에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어. 저 부분을 설명하는 강사를 인벤터 강사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고사장에 가면 이거는 안 돼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고사장 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키면 돼요. 켜가지고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사항인데 어차피 거기서 시험 한 번 보고 끝날 거잖아. 근데 뭘 이걸 응용 프로그램 옵션까지 들어가가지고 뭘 체크를 해. 저는 그것도 싫어해요. 그 인벤터 가르치는 강사 중에 인벤터 단축키 기본 단축키가 아니라 자기가 개발한 커스텀 단축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커스텀 단축키라는 거는 그 강사 취향이에요. 강사 취향. 이걸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 세팅해가지고 시험 보라고 하는 그런 강사를 전 질색합니다. 왜 지 취향을 애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 이 취향이 뭐 그렇다고 뭐 회사 가면은 다 이게 통일돼? 네 취향으로? 안 돼요. 회사 가면 또 회사에서 또 다른 단축키 그러면 자기 상사랑 단축키 맞추려고 단축키 다시 외워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단축키에 대한 세팅은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강사가 학생을 세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시험 때 뭐 저거 단축키 세팅해가지고 작업 속도를 빨리 올려라 막 능률적으로 작업해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인벤터 기본 단축키를 외워요. 굳이 커스텀 단축키를 하지 말고. 그건 잘못됐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저는 저 옵션도 안 킨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품을 하나 갖다 내려놓는데 그 최초의 부품은 항상 뭘 한다?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한다. 라는 걸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유에서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최초의 부품을 내려놨을 때 쟤는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단
이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은 뭐냐면 얘는 한번 이 위치를 잡으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는 비가동 부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갖다 놓은 부품이 가동 부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처음에 이 가동 부품을 고정을 하지만 나중에 고정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비가동 부품이 얘를 기준으로 조립이 되고 나면 얘의 고정을 풀고 얘를 고정시켜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가동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시를 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를 컨트롤 Z로 자 취소를 하고 뺄게요. 빼고 다른 부품을 먼저 갖고 오죠. 다른 부품을 자 일단은 자 가동 부품을 제가 먼저 갖고 오게 움직여야 되는 부품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 눌러서 갖고 올 거고 이제 뭘 갖고 올 거면 축을 갖고 올 거예요. 축은 요 폴더 안에 있어요. 축 여기 더블 클릭해서 축 IPT 이렇게 하고 열기. 자, 이 축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려면 이게 이제 고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완전 고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화면상에는 기준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 원점의 고정 배치. 원점의 고정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화면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ESC. 자, 그리고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다른 부품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다른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체를 갖고 올게요. 이제 이러고 나서 본체를 갖고 올게요. 자, 본체. 자, 다시 한번 P를 눌러서 자, 본체는 요 폴더에서 빠져나가야죠. 작업 공간에 가서 자, 본체 선택을 하고 열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최초에 갖고 온 부품은 오른쪽 클릭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했고 자, 얘는 오른쪽 클릭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하지만 원점의 고정 배치는 처음 이 조립품에 무조건 처음 들어오는 부품만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처음 들어오는 부품이고 두 번째 부품부터는 그냥 화면에다 아무데나 내려놓는 거예요. 일단은 내려놓고 얘를 기준으로 얘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자, 그거를 뭘로 잡느냐는 이제 오늘 메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따라만 하세요. 이건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조립에 가서 저는 접합을 쓸 거예요. 나중에 이 접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접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형상에서 요 베어링 끝단 내부 끝단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면, 요 안쪽에 있는 요 면을 갖다 해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거기랑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면이 요 면이에요. 그렇죠? 요 면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좀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 그 방향성은 여기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요거는 MFG에서는 감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위에 평면하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MFG에서는 이 상태는 인정을 합니다. 수평 수직만 맞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저는 그게 MFG의 그 채점 기준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보시면 정면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면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지금 바닥면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면도라고 하면 물체가 서 있으니까 물체 앞에 보여야지 물체 밑이 보이면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 이거는 조립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것도 감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감점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1번을 딱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렬 1번의 기준면을 삼고 있는 게 이제 요 면이에요. 요 면인데 자, 얘가 여기 위에 이제 보면 평면이 하나 얘도 있거든요. 2번. 얘 2번 딱 클릭하면 얘 요 위쪽에 평면이 있어, 평면. 얘랑 평행하면 돼. 그래서 얘를 딱 선택을 해요. 근데 뒤집어지죠. 위로 올라가죠. 요거는 방향을 바꿔주면 돼. 자, 그래서 확인 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준 거는 여기 관계를 확장을 해보면 이제 하나 추가됐어요. 회전이라는 거. 근데 회전을 하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면 지금 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얘가 회전합니다. 지금 위치는 안 바뀌죠?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냥 회전만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니잖아. 얘가 회전되는 게 아니라 얘가 회전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부품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설계적인 상황에 의해서 얘를 먼저 갖고 왔어. 그럼 얘를 원점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고정시켜버릴 수 없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얘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떡할 거야? 일 안 할 거야? 예,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얘를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위치를 고정을 했어. 잡아줬어. 그럼 어떡하냐면 얘의 고정을 풀어줘야 돼요. 자, 푸는 거는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러면 고정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G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 고정, G죠, G. G를 해주면 자, 다시 한번 오른쪽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고정 체크가 해제돼 있고 자, 앞에 아이콘 볼게요. 아이콘에 뭐예요? 동그라미가 비어졌죠. 자, 이 상태로 그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뭘 해주냐면 본체로 가서 이제 얘는 안 움직이는 애잖아. 얘가 들어왔잖아. 드디어 여기서 이제 전혀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자세도 바꾸지 않을 절대적인 애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얘를 뭘 해주느냐? 자, 오른쪽 클릭, G. 얘를 고정시켜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얘가 도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설계 상황은 이제 움직이는 애가 어떤 일을 하는 애잖아요. 얘가 먼저 들어와요. 고정되는 애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비가동 부품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가동 부품이 먼저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기구나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설계잖아. 그러면 일을 하는 곳이 중요하지. 나머지 걔를 잡아주는 하우징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야. 걔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애들이야. 걔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잖아요. 걔네들이 항상 나중에 설계된다고. 그래서 진짜 고정돼야 될 애들은 나중에 들어와. 실제 인벤터 설계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처음에는 가동하는 애를 고정으로 놓고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절대적인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비가동 부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기존에 잡았던 고정을 풀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애에다 고정을 걸어주는 거야. 역으로.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만큼 이제 우리가 고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게 조립에서 초반에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을 했다 풀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치에서 항상 중요하게 따라 나오는 건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3D 공간의 이 형상이 막 개차반 나게 그리고 원점 위치도 일치하지 않게 3D 어세이랑 진짜 이게 3차원적으로 틀어지지 않고 수평 수직이 맞아도 대부분 학생들 보면은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원점 좌표가 본체 원점 좌표랑 조립품 원점 좌표랑 완전히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무에서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이 원점 기준으로 뭘 하냐면 타겟 포인트 설계, T포인트 설계라고도 하고 아니면 조인트 포인트, 연결 포인트 설계라고 하는데 특정 부품의 위치를 원점을 기준으로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정 설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항상 그 연결되는 부품들은 그 원점에서부터 그 거리가 떨어지게 모델링이 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무에서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강사님들이 막 대충 가르쳐가지고 원점과의 위치 관계가 대충 아무렇게나 이루어져도 그리고 그 자세 관계도 아무렇게나 이루어져도 전혀 상관없는 걸로 배우는데 이런 분들은 실무 오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팩처링도 아까 얘기했듯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매뉴팩처링 2급도 이게 정면도 했을 때 딱 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이 안 나와도 정면도를 딱 눌렀는데 이 모양이 나와도 오케이. 정면도를 딱 눌렀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도 오케이인 거예요. 왜냐면 MFG 2급 시험의 채점 기준은 수평 수직만 맞으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이건 감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들어오는데 실무에서 이런 애들은 미친놈이에요. 내쫓아야 돼요. 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자세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제어해서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실무에서 필요한 거지.
이렇게 막, 그때 부품 모델링 상황에 따라서 막 조립품의 위치가 막 개발세발 막 왔다 갔다 이런 애는 실무에서 일 못 시켜요. 내다 버려야 돼. 근데 학원이나 지금 MFG 2급 자격 시험에서 이런 애들을 오케이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도대체 인벤터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원 강사님이 대충 그 모양 나왔어? 그러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거는 정말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런 강사한테 배우지 마세요.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이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태와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제어해가면서 조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프로나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프로로 회사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프로예요. 그 순간부터 필요한 거라고. 만약에 그게 프로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란 얘기잖아. 취직하시면 안 돼요. 아직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왜 취직을 해? 학생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증 시험에서는 불합격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감점을 하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저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 그렇게 조립할 수 있게 처음에 부품을 배치할 때 그 초판을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치랑 고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되게 길게 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한 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따로 해야 돼요. 저거는 되게 상황적인 복잡성이 있어가지고 따로 해야 되고 배치 및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배치 및 삽입. 요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 지난번에 조립한 영상 보면 요 위쪽에 뭐가 조립돼 있었냐면 그리스 닛불이라는 게 조립돼 있었거든요. 그리스 닛불.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 닛불이라는 걸 갖고 올게요. 자, 그리스 닛불을 갖고 오려면 P를 눌러야겠죠. P를 누르고 자, 여기서 그리스 닛불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안에 있는 그리스 닛불을 클릭을 해서 자, 열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일단 위치를 바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지금 바로 안 맞춰져. 자, 이미 한 곳을 딱 클릭합니다. 자, ESC. 간혹가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선생님 위치 바로 맞출 수 있는데요. 근데 맞출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아이메이트 설정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부품들은 아이메이트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부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 지금 애당초 지금 이 자료 자체가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있는 그 공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생성을 한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아이메이트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메이트가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립할 때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한데 그거는 그 편함을 생성하기 위해선 모델링 할 때 약간 힘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메이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메이트를 빼고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아이메이트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아이메이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접합이라는 걸 썼는데 원래 이제 인벤터가 처음에는 접합이 없었어요. 접합이라는 게 없었고 구속 조건만 있었습니다. 왜 구속 조건만 있었냐? 인벤터가 처음 출시할 당시에 대다수의 3D CAD는 인벤터도 어차피 후발주자거든요. 대다수의 3D CAD들은 뭘 가지고 했냐? 구속 조건을 가지고 했어요. 무조건 구속 조건 가지고 했어요. 조립을. 접합 조건을 쓰는 개념이 그때 당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나?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만져본 게, 모든 3D CAD를 다 만져본 게 아니니까, 이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접합 조건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이 3D CAD 조립의 대세가 구속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만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인벤터 가르치는 강사님 중에 이 접합을 설명하는 강사님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옛날에 배웠고 그분들이 좀 젊다고 해도 옛날에 배운 선생님들한테 그분들도 배웠어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뭐가 신기능이 나오면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그거를 연구하고 이건 뭐지? 확인을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자기가 이거 뭐야 이거 이딴 거 왜 만들었어? 그냥 이것만 가르쳐. 이것만 있어도 다 돼. 이래 버린다고. 이거는
이런 강사는 정말 쓰레기 같은 강사예요. 있으면 안 돼요. 기능이 하나 추가되면 이 기능 뭐지? 라고 확실하게 알아야지. 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 접합이라는 걸 쓰면 조립 속도가 확 올라가요. 조립 속도. 접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기 시작하면 조립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구석 조건만 쓰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거 되게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야 돼요. 저거. 그래서 이 접합과 구석 조건을 적절히 섞어 쓸 줄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접합의 단점이 접합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솔브가 있어. 그럴 땐 구석 조건이 필요해. 접합이 좀 빠르게 좀 조립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건 있어요. 좀 제한적이다. 근데 구석 조건은 제한이 좀 적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구석 조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얘 위치를 잡는 구석 조건에 보면 구석 조건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딱 오면 삽입이라고 딱 써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봤어요? 방금 전에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어요. 자, 요 앞에 있는 아이콘의 형태를 보세요. 이 아이콘 방금 전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구석에서 여기서 봤어요. 뭐만 없어? 화살표만 없어. 똑같이 생겼어.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배치 및 삽입은 얘를 하면서 동시에 구속 조건에 얘까지 해줄게. 삽입까지 해줄게.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런 게 왜 나왔냐? 우리가 이제 어떤 구멍이 있으면, 구멍에다가 얘를 껴넣는, 우리가 이제 볼트로 체결하지만 결국 저 구멍에다 껴넣는 거잖아. 저 껴넣는 껴넣는 조립은 빠르게 하자. 왜? 구멍이 있고 여기 껴야 될 돌기가 있고 원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하자. 이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속 조건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삽입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삽입의 기준은 면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면. 여기서 면에 있는 면이 아니라 모서리로. 자, 이 원을 선택하면 이 원의 중심축이 지금 딱 표시가 되죠. 예, 원의 중심축이 입체적으로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의 요 모서리. 면이 아니라 모서리예요. 모서리. 요 면도 아니고 여기 모서리예요. 모서리 딱 클릭하면 요 면 하면서 딱 붙죠. 이렇게 되고 요 방향성은 요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뒤집고 그렇죠? 방향성 맞춘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있는 게 회전 잠금도 있거든요. 회전 잠금 체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 확인해주면 얘가 마우스로 잡아도 전혀 안 움직여요. 우리가 축정열만 되면 그 축을 기준으로 돌 수 있단 말이에요. 회전이 될 수 있는데 회전 잠금까지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뷰에 자유도를 딱 클릭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뭐만 나와요? 자유도가 얘가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다. 회전 자유도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컨트롤 Z. 자, 원래 위치로 돌아갔죠? 컨트롤 Z 한 번 더. 삽입한 것까지 뺄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 부품이 저렇게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조립해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확장을 해가지고, 야, 나 저거 배치하고 나서, 삽입을 할 거야. 그러면 배치 클릭하고, 배치 및 삽입. 밑에를 확장하고,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단축키가 있나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얘는 단축키가 없을 거예요. 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요 위치에서 요 폴더 표시가 있죠. 얘를 딱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그리스리프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마우스에 이렇게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 빈 곳에다 내려놔. 내려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원본에서 모서리 선택이 활성화가 돼 있어. 그럼 여기 가서 그냥, 원래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삽입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삽입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얘를 찍고, 자, 회전 잠금을 체크를 하고, 솔루션, 방향은 이걸로 바꿔줄 수 있고, 간격 띄우기도 돼요. 간격 띄우기는 여기서 10mm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우리 안 띄울 거죠? 안 띄울 거니까 0 놓고, 자, 확인을 해주면, 자, 내가 내려놓고 삽입 명령 별도로 실행을 안 해도 그 단계를 빼고 바로 얘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저 하나의 명령으로 삽입까지 과정을 다 한꺼번에 해줄 수 있다. 근데 저거를 우리가 이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은 어때요? 필요해요, 저게?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왜냐면 줄는 게 딱 하나 줄어요. 이거 클릭하는 거.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거든. 똑같아.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클릭의 개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요 아이콘 한 번 실행하는 거 요거 빠지는 거야. 굳이? 그걸로 메리트가 있을까? 그럴까? 예. 네. 제 생각엔 그걸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거 없이 메뉴 하나 줄여주는 게 낫지 않나? 메뉴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무작 얘기하지만, 자, 학원 강사님 중에 이거 설명하시는 분 봤어요? 봤어요? 자, 제 기억으로는 저게 있는 것도 모르세요. 그런 강사님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저거를 설명하는 강사님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저게 있는지도 모르는 강사님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인벤트에 그런 게 있었어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강사님들 안 가르쳐도 돼요. 몰라도 돼. 제가 웬만하면, 강사님들이 저런 걸 모르고 그게 돼요. 저런 것도 안 설명 안 하고 그렇게 돼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기능은 진짜 몰라도 돼. 그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왜 굳이 왜? 도대체 왜? 네,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따로 안 하고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 요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것도 이제 굳이 왜예요. 외부에 있는 캐드 파일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반적인 부품하고 도대체 뭔 차이인데 가져온 캐드 파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품도 외부에 있잖아. 부품 파일이. 근데 뭐 가져오는 뭐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뭐냐면 이 캐드 파일 형식이 우리가 이제 인벤터는 부품이 뭐예요? 확장자가 IPT잖아요. IPT. 얘 말고 스텝이나 STP, IGS라든가 이런 공용 포맷 또는 이제 다른 캐드의 포맷 확장자 이거를 갖고 오는 걸 얘기해요. 갖고 와서 삽입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스텝 파일을 받았다 그러면 얘를 인벤터 파일로 한번 변환을 해야 돼요. 일단 오픈해야 돼. 오픈해서 IPT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을 할 수 있었는데 부품을 갖다 넣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그냥 스텝 파일 뭘 이게 변환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왜 거치셔야 합니까? 우리 인벤터가 참으로 친절하게 바로 스텝 파일을 넣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이거거든요.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그냥 보세요. 보고 스텝 파일 난 불러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그 부품 작업 공간 했을 때 제가 파생이나 이런 쪽 할 때 스텝 파일 갖고 온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캐드 파일 포맷 설명하면서 그거 설명하면서 스텝 파일 갖고 온 적 있었는데 그거 갖고 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는데 자 작업 공간에 보면 제가 이제 일부러 스텝 파일 하나 예전에 썼던 거예요. 이거 영상에서 그거 하나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별도로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열기를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뜨면서 나온다. 취소 안 할 거예요. 저렇게 안 하고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 이걸 굳이 선택해서 했는데 자 배치 자 그냥 일반 배치 이러고 갔다가 취소 볼게요. 이렇게 오고 다시 한번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놓고 자 다시 일반 배치 P 할게요. P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스텝 파일이 안 뜨죠. 안 뜨는데 자 일반 배치예요. 여기서 내가 딱 해서 자 STP 밑으로 와서 STP로 확장자를 바꿔요. 그럼 뜨죠. 자, 이 상태로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할게요. 똑같이 뜨네? 근데 뭐가 떠요? 가져오기가 떠요.
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확인해서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 있어요?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 분명히 잠깐 아까 뭐 했어요? 배치했어요. 배치했는데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내가 이거를 실행을 안 해도 그냥 배치를 실행을 하고 그냥 공용 포맷을 선택을 하면, 아니 외부 포맷 다른 포맷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얘가 굳이 여기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능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능은 내부적으로만 동작하게 하고 메뉴에선 빼주면 안 될까? 그거 우리 꼭 이런 기능이 있어야라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복잡하게 해가면서 굳이 광고를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자, 이 두 개는 쓸 일이 없다. 자, 제가 이제 설명한 게 이 배치하고 이렇게 총 세 개인데 두 개를 설명한 이유는 뭐다? 아, 쓸 일이 없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메뉴 항목에 있으니까 궁금은 할 거 아니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궁금을 할 텐데 쓸 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밑에 건 많이 쓸 겁니다. 밑에 건 실무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저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